자, 2020년 5월 12일 중수돌이 차트 종목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앤디포스, 그리고 하일약품, 그다음에 제이콘 텐트리, 그리고 핸디소프트 총 4종목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앤디포스. 이 앤디포스라는 종목이 그 키오스크 관련주인가요? 이름이 그래 보이는데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가 그렇게 막 이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종목을 건들고 있는 이 주포들이 좀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네. 주포들이 좀 양아치네요. 키오스크 아니에요? 뭐예요? 얘는 뭐 하는 종목이에요? 비금속. 뉴스를 좀 볼게요. 제가 뭐 회사가 뭐 하는 애들인지 몰라서. 의료기기네요. 의료기기. 휴대폰 부품이랑 자동차예요? 근데 왜 얘는 뉴스에서는 의료기기가 나오죠? 의료기기 경영 시스템. 개잡주인가? 윈도우 필름, 뭐 휴대폰 그런 쪽인가 보네요. 윈도우 필름. 아,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바이오까지 같이 하는. 어 잡주의 냄새가 막 나는데. 뭐 반도체 하는 회사가 바이오주 뭐 기업 인수해갖고 2018년도부터 그지랄 하면서 주가 부양 좀 해놓고 다 꼬라박는, 하여튼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트의 흐름이 나오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패턴이 그래요. 이게 동일한 주포의 모양일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를 띄워놓고, 그죠? 무조건 한번 크게 띄우고 밀고, 띄우고 밀고, 띄우고 밀고, 패턴이 이래요 얘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도 계속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여기도 하방으로 추세를 잡았다가 한 바퀴 돌린 거죠 일단.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할 때 한번 크게 해먹고 다시 누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올려놓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때 또 슈팅이 한번 나오겠죠. 슈팅이 나오더라도 고점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에요. 뭐 그렇게 회사의 비전이 엄청나게 썩 괜찮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차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림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기존의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눌렀다가 상승 기술적 반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트가 이렇게 눌렸거든요. 요런 식으로 차트가 눌려가던 게 한번 상승을 시키고 이 상승에서 저항을 맞고, 그만큼 매수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추세 자체가 강하게 떨어졌어요. 요때랑 다르게 강하게 내려 꽂고 그걸 다시 올려놓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면서 저항이 될 만한 부분이 요 자리부터가 이제 저항이 되겠죠. 크게 보면. 왜? 기존에 하락을 하고 지지받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4,800원. 혹은 많이 올라오면 5,200원 부분인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 그러고 지금의 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와서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폭까지는 다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거기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4,800원.
그 4,800원이 어디? 기존에 지지받았던 자리. 여기 4,800원에, 그리고 그나마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 그나마 많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였고, 거기서 윗골이 달았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어디? 4,810원대. 그리고 하락을 해주고 횡보를 해주는 몸통을 만드는 자리가 어디? 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올라올 때 한번 맞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한번 맞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한번 치고 눌린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흐름으로 봤을 때 신규 매수 추천하는 종목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기존 보유자들에 한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꼭 지켜야 되는 자리는 이제 요 자리로 결정이 난 거고요. 3,620원 정도, 3,600원인 거죠. 3,6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바닥이 조금씩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에요. 저점이 좀 높아지죠. 그리고 고점도 올라왔고, 일단 한 차례 올라왔고, 그쵸? 그럼 지금의 그림으로서 요 자리죠. 요 자리 얼마야? 요 자리 3,93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몸통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한 번 더 몸통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이 윗꼬리 단 피레침에 대해서 확인을 하러 올라오는 확률이 높아요. 대신 그때 올라올 때 고점을, 오늘의 고점 1,615원 정도를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좋아요. 한 1,800원대까지. 혹은 오버슈팅 나오면 얘는 5,0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얘는 그냥 이렇게 크게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안에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7,000원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이거든요. 남이정무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물량은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량이 들어왔어요. 물량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오늘 슈팅을 주면서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이 윗꼬리가 VI를 뭐 10% 걸려놓고 시작은 5%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지는 제가 종목을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VI네요. VI인데 그래도 얘는 갭은 떴네. 얘는 갭은 떴네요. 오늘 진짜 저는 녹화 중인데, 이 보이시죠? 확 떴다가 외근 나갔다 와 보니까 11%인가 VI가 걸려 있더라고요. 팔아야지 라고 했는데 VI가 4%인가로 시작했어요. 그 씨발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더니 훅 내려가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얘도 잡주죠. 얘는 양봉보다 응봉이 많잖아요. 근데 뭐 한 차례 더 상승을 줄 것 같아요. 얘도 뭐 어찌됐든 이 앤디포스도 그런 잡주 중에 하나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잡주 중에 하나 같다는 느낌이 들고, 뭐 어찌됐든 지금은 잡주의 모습이지만 차후에는 굉장히 큰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여기 상장했던 자리가 저항이 되는 부분인 거고, 고점이 확연하게 저항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제껴두고,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요렇게 크게 하나의 박스권인 거예요. 기존 걸로 보면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그럼 여기서 여기 음봉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하락을 쭉 해주고 나서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올라올 때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즉 크게 보면 여기 안이 박스권인 거예요. 얘는 평균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가치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자리는 어디? 이 박스권 밑이죠. 그만큼 회사에 대한 이 가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뭐 실적이 잘 나오든 뭐 하든 그런 기업은 현재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차트로 봤을 때. 왜? 평균적으로 얘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기존부터 이 안에서 치고 오버슈팅 나오고 밀리고 바닥 잡으면 올라오고 바닥 잡으면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켜준 흐름 나왔고 그리고 밀리고 나서 오늘 확인을 한번 들어왔다가 밀린 그림이거든요. 결론적인 거는 얘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신규 매수든 아니면 스윙이든 아니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일봉이든 주봉이든 다 갇혔죠. 여기 요렇게 박스권인 거고 하나 요렇게 하나 박스권인 거고 이제 요렇게 하나가 박스권이라고 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중간값이 한 3,58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 또 여기 중간값을 잡아보면 한 4,240원이 또 중간값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주봉상에 봤을 때 요렇게 크게 보면 그죠? 얘가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고 중간값을 뚫고 올라오니까 중간에 중간값이 저항이 되는 부분인 거고 맞고 떨어지면 다시 중간값 떨어졌다가 다시 중간값 도전 오늘 뚫었다가 밀림 그죠? 결론적인 거는 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기 전까지는 얘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의 이 고점이 저항대예요. 이 매수 매도가 확실하게 왔다 갔다 했던 자리잖아요. 한 4개월 동안 이 안에서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저항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저항 얘는 이렇게 이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여기 하나가 저항 그 다음에 여기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고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것도 올라와서 밟았고 여기서 쳐맞았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제 여기를 밟는 거예요. 이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뚫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왔을 때는 여기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얘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은 있어요. 확률은 있어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얘는 역배열인데 이제서야 역배열인 거예요. 얘는 이제서야 밑에서 올라오던 장기 이평선이 꺾인 자리가 아니라 위로 뚝 올라가는 자리예요. 얘네는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횡보를 좀 해주면 얘가 이제 꺾여서 내려오겠죠. 꺾여서 내려오겠죠. 꺾여서 내려오면서 그때 얘네들이 틀고 내려오고 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한 차례 올라오면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때 혹은 7,000원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 그림은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면 그만큼 이 버티기로 해서 회사가 뭐 대주주가 딴 짓만 하지 않고 뭐 나쁜 짓만 하지 않고 뭐 버티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얘는 6,700원 혹은 6,4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올라오면서 지금 다 저항대가 많아서 뭔가 이슈가 좀 나와야 돼요. 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이 주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들어왔던 주포가 확연히 있어요. 여기서 매집 한번 했고 여기서 그래서 끌어올리다가
그냥 매집봉을 쳐맞고, 이때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빠졌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11월 달이네. 코로나도 아니네요. 키스트 주목할지 안 할지는 내일 시가 봐야죠. 저는 들고 있어요. 키스트 마지막에 안 팔았어요. 저는 내일 시가가 갭이 크게 뜨면 던질 겁니다. 저는 갭이 크게 뜨면 던질 거예요. 안 뜨면 들고 가고. 그리고 항상 2-3천원 뭐 4천원 했던 종목이 그 액면 합병인가요? 주식 수를 줄이면서 13,000원대로 갔다라는 거는 13,500원 정도의 시가가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갔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 회사의 나중의 가치를 위해서 그만큼 이 종목 수를 좀 줄이고, 혹은 나중에 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상증자든 뭘 하려고 주식 수를 줄이고 액면을 합병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비전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히스트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가야 3,000원에서 3,500원에서 5,000원에서 혹은 6,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13,000원대로 시작을 한다라는 건 그냥 이 거래정지가 됐다가 풀렸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거 뭐야, 갑자기 또 3,000% 빠지는데 대웅님 때문에. 이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요때 보이시죠? 요때 보이시죠? 7,000원 어디지? 요때네. 요때 보이죠? 얘네 요때가 700원짜리를 액면 합병해서 7,000원으로 시작했어요. 11,550원이에요. 13,000원이 아니라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700원짜리가 7,000원이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쳐밀려서 결국에는 원래 자리대로 돌아왔어요. 원래 주가대로. 키스트 한번 봐드릴까요? 키스트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3,000원대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글쎄요. 한 번 더 올라오는 와야 되겠죠. 그래도 3,400원, 5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키스트가. 그러면 11,000원이 3,000원이라는 소리잖아요. 2,600원이 11,500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주면 얼마야? 2665 곱하기 5 13,000원인데요? 11,500원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네. 이게 맞네. 13,500원 정도 되잖아요. 2,310원이라고? 키스트가 2,665원인데요? (2,665원인데) 내 거 차트는 종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2,665원. 이거 보면 되지. 왜 이걸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까요? 13,350원. 그죠? 2,665원. 그러면 2,665원에서 3,000원. 3,000원이 한번 3,100원대가 저항이고, 그 다음에 3,400원이네요. (15,000원) 15,000원 혹은
3,400원. 아이고 17,000원, 15,000원, 15,000원에서 17,000원은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오버슈팅 나오면 2만원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시가가 시작이 15,000원 17,000원이다 그러면 팔아야겠죠. 안전하게 가려면 그죠? 키스가 많이 쉬긴 했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초록뱀도 초록뱀 많이 올라왔네. 다 다시 올라왔네요. 손오공도 거진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눌린 거고, DPC도 고점까지 왔다가 눌렸네요. 그죠? 초록뱀이랑 다 똑같죠? 그리고 키스트만 남아있으면 내일 13,550원으로 합병이 되면서 상한가가 50%일 거예요. 밑으로 50%, 위로 50%. 그죠? 그럼 내일 17,000원 정도로 저 시장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나서 또 시가가 상승을 하면 뭐 2만원도 될 수 있겠죠? 2만원이면 얼마야? 4,000원인가요? 4,000원. 그쵸? 뭐 내일 시가가 중요하겠죠, 얘는. 그죠?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까 2,665원보다 더 높게, 이게 13,350원보다 더 높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야 뭔가 DPC나 초록뱀이나 그리고 손오공만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DPC 때부터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요런 그림은 일부러 누른 거예요. 일부러. DPC도 그렇고 키스트 그렇고 초록뱀도 그렇고, 그쵸? 일부러 눌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라올 때 굳이 쳐다보지 마라. DPC는 그랬죠? 7,000원 8,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사놓고 기다려라. 어차피 거기까지 무조건 올라온다. 그죠? 그럼 얘는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쳐 밀린 자리니까 올라올 때 일단 여기 한번 찍었네. 생각해보니까 3,2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는 있죠. 모양이 너무 어설프잖아요. 올라왔다가 눌린 거니까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갖고 흔드는 그림을 나타내줘야 이게 헤드앤 숄더구나 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3,200원 300원 혹은 3,500원대까지는 한번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 4,000원을 다시 보는 거고, 4,000원 부분까지 가야 DPC, 초록뱀, 손오공이랑 비슷한 관점의 위치에 쓰는 거죠. 그래서 초록뱀이나 DPC나 그런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키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요 며칠 3, 4일 조정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만원은 계속 종가상으로 깨고 내려가지는 않고 있죠. DPC가 버틴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버티면 한바탕 더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넘길 거냐 말 거냐의 관점으로 들어서겠죠. 키스도 못해도 3,300원대 3,300원이면 이게 액면 저게 안 돼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3,300원 곱하기 5 그럼 16,500원 4,000원으로 잡으면 2만원. 그쵸? 요 정도 선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 이상은 당장은 기대하지 마라. 왜? 키스트만의 메리트는 당장은 없다. 뭐 드라마 키스트 뭐 방탄 드라마를 만든다라는 거는 초록뱀이고, 드리머스 컴퍼니는 방탄 노래를 다 한다라는 거고, DPC는 DPC는 스탁 스탁이라는 게 합병된다라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디기트가 상장된다라는 이슈가 있고, 키스트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초록뱀이 드라마잖아요. 키스트는 그냥 일본 판권으로만 제가 예전에 알고 있고, LB 세미코는
예전에 그 방탄소년단의 대장급이었는데 지분을 다 팔았어요. LB는 이제 LB는 방탄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인데 그래도 기존에 했던 적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조금이라도 반응을 받는다. 조금이라도 반응을 받는다. 남선알미늄처럼 혹은 써니전자처럼. 써니전자도 안철수랑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죠. 반응은 받는다. 하지만 LB세무코는 이제 회사 가치로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방탄소년단이 뒤에서 조미료만 살살살 뿌려가는 거고, 얘네들은 방탄소년단의 힘을 받는 거고, 그리고 주지은 힘을 받는 거고, 키이스트는요. 그쵸? 아무튼 뭐 쓰잘데없는 소리 했네요. 자, 하일약품 볼게요. 녹화 중에는 다른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 화일약품 볼게요. 화일약품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주고 상승 대비 한 4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기존의 고점대 부근에서 쳐맞고 밀려서 다시 바닥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 얘는 요런 박스권인 거죠. 그죠? 어제 우리가 종목 분석을 했던 부강약품하고 비슷한 그림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다가 눌려서,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끝나고 하락 A파, B파, C파가 나오고 나서 행보를 좀 해주다가 오늘 상승을 한번 올라온 거예요. 윗꼬리가 하나도 없이. 즉 오늘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 물량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올라오다가 이 저항대 부근에서든 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아지는 그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9,900원에서 만원대인 거고, 그죠? 9,900원에서 만원대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도 한 번은 확인할 확률이 높은 거고, 여기서 만원대 지지하면 올라오면서 1,500원에서 1,7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인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도 1,700원. 그죠?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은 주봉도 1,800원 열려있네요. 그죠? 1,7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이해되세요? 단기적으로 1,500원에서 1,700원. 1,700원, 800원 혹은 11,000원까지 오버슈팅,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얘는 내일 혹여나 무슨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때만큼 터진다면 한 차례 더 올라와서 11,000원대를 확인하고 그거를 돌파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돌파해서 지지를 해주면 한 차례 더 12,000원대로 확인할 거고, 그게 아니라 맞고 밀리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대신 혹여나 12,000원을 11,000원대를 찍는다면 얘가 그래도 1,500원 위까지는 몸통을 만들어주는 그림이 좋아요. 어제 우리가 분석을 했던 부강약품, 그죠? 27,700원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죠? 28,150원까지 오버슈팅이 나오고 몸통을 27,700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27,600원까지 올려놨어요. 이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종목이에요. 즉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29,500원에서
3만원대까지는 최소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이게 5파동이 다 나온 거냐가 아니라 이제 2파동이 두 개의 파동이 나왔고 한 개의 파동이 남아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게 기술적 반등일 거냐? A파, B파, C파가 될 거냐? 아니면 상승 후 조정하고 이제 상승의 시작이 될 것이냐의 관점인데, 어찌됐든 오늘의 그림은 굉장히 좋아요. 부강은 굉장히 좋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요 자리죠. 요 자리가 깨지지 않고 지지하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얘는 한 차례 더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때 29,500원이나 3만원대를 확인했을 때 쳐맞고 밀리냐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수익은 끝이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올라갈 거냐 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 부강약품은 뭐야 이거. 그런 것처럼 이 화일약품도 비슷한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하루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 그죠? 지금 어차피 시장이 약간 조정을 계속 주려고 하는 그림이니까 오전에 그랬죠. 이번 주는 코로나 관련주가 좀 갔으면 좋겠네요.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부터 이번 주는 코로나 관련주가 좀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가 좀 갔으면 좋겠네요. 그죠? 왜 시장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마땅히 갈 만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나서 계속 횡보를 하는 종목들이 생겼어요. 미코도 그렇고, 그죠? 오상자이엘도 그렇고, PCL도 그렇고, 랩지는 올랐고, 그죠? 오늘 수젠텍도 튀었고, 그죠? 그러면 내일 혹은 내일 모레까지는 한 차례 더 뭔가에 돌아가면서 순환이 나올 수는 있겠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러면 거기로 인해서 이 화일약품도 내일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한 11,000원대 부근을 일단 예상은 하는데, 내일 뭐가 주도가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수젠텍이 주도를 했지만 얘는 뉴스가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부강약품이 뉴스가 나왔나? 부강약품이 뉴스가 나오고, 아이고. 이거 맞나? 이거 아닌데? 얘는 뉴스가 나온 건 없나 보네요. 그냥 올라왔나 보네.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네요. 그냥 뭐 실적 기대감인가? 그냥 정확히 모르겠네요. 뭐 얘도 좋은 그림 나왔죠. 그럼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나온 거죠. 그죠? 얘도 뭐 매한가진 것처럼 화일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부각이 누수 있었죠. 그쵸? 누수 없이는 저렇게 몸통을 크게 만들 일이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내려와서 거래량 터지면서. 즉 그럼 화일도 요 정도 거래량이 나오려면 못해도 요 정도 거래량이 최소한 나와줘야 11,000원 정도를 뚫고 올라서서 뭐가 된다? 지지가 나올 확률이 있다. 그게 아니면 뭐가 된다? 1,700원에서 아니야, 넉넉 잡을게요. 1,500원에서 11,000원대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거래량이 덜 터진다. 그러면 만원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원에서 한 1,300원 혹은 많이가 1,500원 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게 만원대부터는 슬금슬금 분할로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왜? 코로나 관련주긴 하지만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그렇게 강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강한 놈은 아니에요. 뭐 가벼워서 올라갈 때 슉슉슉슉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강한 놈은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오늘 그 장중에 블레어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종목이 뭐였죠? 저 먹고 빠지고 나와서 저거 생각보다 더 많이 가네, 저 오버슈팅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사도 되냐라고 물어봤던 종목처럼 얘도 종목 수, 이 뭐라 그러냐,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훅훅이야.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 힘 받으면 훅이고, 대신 올라가서 상한가를 못 가든 지지를 못하면 내려올 때 훅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원대를 넘어서 만원대를 넘어가면 슬금슬금 분할로 소량소량씩이라도 팔면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해요. 안전해요. 올라올 때 11,000원대를 꼭 넘어서는지 1,700원에서 11,000원대를 넘어서면 고, 못 넘어서고 밀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그림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워낙 윗꼬리가 많은 종목이라 다시 올라갈 때 크게 보면요 이렇게 박스겠네요. 얘도 월봉상으로만 보면 그냥 이렇게 박스인데, 이 박스에서 중간값을 넘어 이제 중간값을 지지 받은 거네요. 지지 받은 거고, 그죠? 지지 받고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거든요. 그죠? 요 자리가 얼마인지를 보면 1,700원이죠. 그죠? 그죠? 요 자리, 즉 1,800원, 800원이죠. 1,800원을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뭘 한 번 더 본다? 12,000원대를 한 번 더 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니까 쉽죠?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박스에 중간값을 그어보고 그 중간에 또 중간값, 이게 맞나? 한번 대충 그릴게요.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1,700원에서 11,000원대다. 그죠? 그럼 이 위로 올라서야 다시 12,000원에서 12,500원대를 확인한다. 그리고 올라와서 12,000원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얘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올라와서 여기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인데 내려오면서 요 자리를 지켜주죠. 기존에 올라왔던 고점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 차례 이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몸통을 만들었던 이 자리를 깨지 않기 때문에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고가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고. 왜? 고점을 한번 넘겨놨으니까. 넘겨놓는 건 좋은데 넘겨서 지지할 때 여기서 지지해주면 빠르게 올라갔을 거고, 여기가 아니라 한 차례 눌러놨으니까 올라갈 때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티도 안 나게 잘.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죠. 얘 같은 경우도. 그죠? 구름대래.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고 나면 다시 올라갈 때 볼린저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는 그림인 거고. 그쵸? 그러면서 거래량이 조금 더 크게 들어왔을 때 얘는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 것처럼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전 한 만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분할로 좀 정리하는 그림이 전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뭐 종목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데 뭔가 좀 오래 걸리게 하는 차트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기존의 고점 부근에서 맞고 밀리고 나서 지지를 하는 그림이긴 한데, 밀렸다가 혹시 11,000원 맞고 11,000원이나 1,500원이나
맞고 밀려서 내려왔을 때 여기 10,000원대 혹은 9,950원 부근에서 또 한 차례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건 또 흐름 괜찮아요. 그러면 또 흐름이 한 번 더 괜찮아지는 그림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윗꼬리만 또 요때처럼 혹은 요때처럼 윗꼬리만 쫙 달고 쳐 밀리는 그림이 나오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오래 걸려? 워낙 그냥 잡주 같은 성향이 크다. 가벼워서.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빠르지만 내려올 때 받쳐줄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받쳐줄 힘. 받쳐줄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윗꼬리 하는 거예요. 갭 뜨면 밀고, 갭 뜨면 밀고, 밑에서 쳐 올리면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밀고, 그쵸? 근데 대신 이거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길어지면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거거든. 이렇게 안 내려간다면, 여기를 내려앉으면 이게 다 매물이 돼서 저항이 심각해지지만, 아직 이 안에 있을 때는 버텨서 저점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기다려주면 올라갈 때는 뭐가 돼? 이게 탄탄한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얘기 뭐 했던 12,000원 위로 올라서서 또 지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오면서 뭐 15,000원대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겠죠. 시간이 그렇게 되려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시간이 좀 더 이해되시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는 건 한 11,000원대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J 콘텐트리. 이 J 콘텐트리라는 종목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각도를 높여가면서 해주다가 이 우상향이 깨졌네요. 그죠?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다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고 한 차례 또 내려온 거예요. 말 그대로 영화 산업을 하는 거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뭐 심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출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뭐 메가박스가 영화비가 싸죠. CGV보다 싸지만 CGV보다 메가박스가 손님은 더 적다라는 거. 그런 개념인 거고, 기존에 뭐 신고가를 8만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원래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기존에 고점대를 맞고 다시 밀리는 그림인 거고, 다시 바닥을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까지 잡았네요. 거진 밑바닥 쌍바닥을 잡았네요. 쌍바닥을 잡고 어찌됐든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라인까지는 한번 올라왔다가 여기가 기존에 지지받았던 자리니까, 그쵸? 지지받은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밀리는 그림이에요. 밀리는 그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최초로 거래가 조금 터지면서 봉이 만들어졌던 자리가 요 그림이에요. 32,200원. 밑으로 언더슈팅이 조금 더 나왔던 자리가 29,200원. 그죠? 그러면 저점하고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가) 어디에요? 요 정도 되겠죠. 29,200원. 그죠? 맞나? 네, 이 밑에 걸 봤네요. 이 밑에 걸 봐야 되는데 잘못 봤네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잖아요.
요 정도 되겠네요. 27,600원 정도가 맞나? 7,000원. 7,000원에서 또 7,000원 하면 34,000원. 아, 이 정도 되겠네요. 한 28,000원 정도라고 봅시다. 그냥 중간값이. 그쵸? 그러면 많이 밀리면 얘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하고, 그죠? 요 자리에요. 이때보다 이때가 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던 거고, 그러면 지금의 그림으로는 요 자리를 지켜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림인데 오늘 그 자리를 깼어요. 그죠? 그럼 내일 다시 몸통을 이렇게 위로만 다시 올려다 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오다가 다시 한 차례 반등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깼어요. 일단 깼으니까 얘는 단기적이든 뭐든 이 종목을 거래할 때 지켜야 되는 자리가, 영상이 안 보여요? 영상 잘 보이는데요? 버퍼가 심해요 갑자기? 나만 제대로 보고 있나요? 왜 또 갑자기 버퍼가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지금은 잘 나와요? 다시 녹화를 개시할게요. 유튜브가 계속 버퍼링이 심해서 나 방송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로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를 좀 더 키우고요. 이 제이 콘텐트리라는 종목은 어찌됐든 지금의 모양으로는 이 32,200원을 지켜줘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웬만하면 32,200원을 지켜줘야 스윙으로라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고 혹은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일이라도 일단 32,3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놓는 그림이 좋습니다. 그림이 좋아요. 왜냐면 이날의 저점이 자리 잡았던 자리가 32,150원이기 때문에 이 위로는 몸통을 올려놔야 돼요. 오늘 그 자리를 일단 깼죠.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올려다 놔야 다시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횡보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횡보가 필요한 구간이고, 지금의 그림으로는 이렇게 크게 그냥 박스 하나를 지고 이 위로 올라온다는 조건합니다. 박스를 지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중간값을 도전하는 자리인 거고, 이 중간값을 올라서야 볼 수 있는 목표가가 한 38,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볼 수는 있어요. 이 32,200원을 지지한다라는 조건 하에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면 3만원 대신 3만원까지 밀린다면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32,200원 위로 올라와서 그래도 이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이 된다면 38,000원대는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도 주봉 38,000원 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많이 가면 4만원까지도 열려있는 그림이긴 한데 바로 4만원을 확인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38,000원대 혹은 오버슈팅이 나오면 39,000원대까지만 이 종목은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스윙으로 나는 이 종목을 나중을 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스윙으로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매수라면 내가 손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대신 안전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지금의 모습에서 요 자리죠. 최소 35,0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좋아요. 기존의 저점 자리 위에다 올려다 놓는 게 좋은 거고요. 1차적으로. 근데 일단 오늘 깼죠? 이거 일단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여기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윙으로. 투자는 가능하지만 손절은 필수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갈 거면 횡보를 좀 해주다가 올라와서 안착하면 어디를 35,500원 위로 안착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신규로 스윙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도 여기서 스윙 자리가 한번 나오다가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쳐 밀리는, 우리 항상 공부하는 그림이죠.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올 때 걱정해라. 그죠? 올라올 때 기존보다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한다. 고점이 여기 높여지죠. 저점도 올라가고. 이건 상승 추세.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 그죠?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38,000원에서 39,000원. 대신 거기에 찍고 내려올 때 35,000원 부분에서는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스윙으로도 나쁘진 않다. 그때 목표가는 4만원에서 45,000원 부근까지. 한 43,000원 요 자리에서 저항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 뭐 썩 괜찮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핸디소프트 볼게요. 자, 이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이에요. 뭐 기존의 코덱스 거기서 좀 넘어온 종목 같은 흐름을 보이다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요때 뭔가의 이슈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그죠? 바닥 대비해서 꽤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2,9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300%, 한 350%가 올라간 거예요. 바닥 대비. 그죠? 추세를 잡으면 굉장히 강하게 간다라는 내용인 거고, 추세를 잡으면. 대신 추세를 밑으로 잡으면 그 밑에대로 간다라는 그림인 거고. 그죠? 얘는 추세를 한번 잡으면 그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하락을 하고 지금 자리 하락한 만큼은 아니지만 상승한 만큼보다 하락이 길었고, 그죠? 기준 잡았을 때 하락이 길었고, 하락보다는 횡보가 짧긴 했어요. 그죠? 횡보가 짧긴 했지만 이번에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눌릴 때 요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는 거. 뭐 여기까지 내려가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 부분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그림인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그죠? 즉 잡주는 맞지만 하락을 할 만큼은 다 했고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이다. 얘가 여기서 요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지금은 요렇게 하나의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그린 거예요. 왜? 여기 횡보가 짧았거든요. 여기보다는 내려온 만큼보다는 횡보가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이 급해서인지 몰라도 한번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한데,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대충 보면 1차적으로 여기가 하나의 박스였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하나 박스였고, 이 박스권 위로 올라서서 또 한 차례의 박스를 여기서 만들었다가, 그죠? 만들었다가 얘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지지하다가 올라왔다 고점 상단을 맞고 쳐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올라서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단기적으로 요 자리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겠죠. 4,000원대 못해도 4,000원 혹은 위에서 내려오는 2평대까지 그러면 4,15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얘는 여기서 이런 상승을 내놓고 하락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다음날 시가를 밑에서 시작했어요. 시가를 시작하고 나서 고점을 위 찍어서 사실 이렇게 시가가 시작되면 여기 7,840원을 한 번은 찍고 밀리는 게 정상인데 그냥 밀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구장창 빠졌어요. 회사에 악재가 있는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 얘는 들어왔던 물량이 뭐 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안 나갔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차트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들어왔던 물량이 그렇게 나갔다라는 그림은 없어요. 여기 들어왔던 물량은 여기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그럼 여기 또 물량이 나중에 여기 손절했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나간 물량이라면 여기 시작됐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올라와서 갭 띄워놓고 쫙 밀면서 거래량 터트린 다음에 횡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상승. 그죠? 계단식으로 상승해주죠. 그죠? 이거 뭐야 이거.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고점을 1.4%를 올렸는데 거래량은 빵하고 터졌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터졌죠. 그럼 누군가 그냥 매도만 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샀다라는 거예요. 매수 매도가 티격티격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잘못 눌러줬네요. 이거.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예요. 그럼 누군가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그러면 일단 주봉도 좀 볼까요? 주봉 이제 구름대로 기어 들어왔죠. 그러면 얘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도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구름대로 그냥 따진다면. 근데 이제 위에 저항이 좀 있죠.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더라도 여기는 한번 4,450원 주봉상에도 4,450원 혹은 4,600원대 700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요. 여기선 쭉 하락하고 여기서 한번 횡보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여기서 한번 횡보하고 그리고 눌렀다가 여기서 횡보하고 눌렸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지우고 차트상으로 비교해보면 여기 하나 여기 찍었죠. 그래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아니면 여기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처음에 시작을 이번에 확인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다시 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왔지만 첫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장대 양봉을 깨지 않는 한
추세는 뭐다? 살아있는 거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눌리긴 했지만 여기서 올라왔던 산에서 다시 한 차례 언덕을 만들고 누를 때 요 자리에서 지금 지키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횡보를 좀 해주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슈팅을 내놓고 눌리면서 또 요 정도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계단식 상승이 한 번씩 나오겠죠. 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4,000원에서 한 4,500원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저항이 되지만 또 이렇게 윗꼬리를 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일단 전고점에 거래가 터졌고 고점을 만들었으니까 한 4,450원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저항인 거고, 1차적으로는 여기 봐야 되겠네요. 그냥 4,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4,150원. 왜 저항대가 여기 있으니까 4,150원. 그리고 그 다음 보는 자리가 4,450원에서 4,550원까지 3차적 목표가로 제시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혹여나 튀어 올라와서 이 자리를 찍고 내려앉으면서 4,100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디 5,000원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얘는 조금 얘가 이 뭐죠? 그 관리 종목일 거예요. 맞나? 잠깐만요, 좀 볼게요. 좀 헷갈리니까 제가 핸디 소프트. 얘 관리 종목 아니네요. 관리 종목 아니고 이번에 실적도 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을 거. 계속 실적이 좋지 않다가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좀 스윙으로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얘도 어떻게 보면 추세가 아직은 뭐야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오늘따라 다 이상하네. 추세가 밑으로 쏟아내는 추세긴 한데 이 처음에 시작했던 추세의 하락 추세의 바닥은 딛고 올라선 거예요. 그죠? 이 원래적으로 자동방으로 갔던 이 차가 지나갔던 길은 뚫고 올라선 거예요. 요때도 한번 뚫고 올라서서 요렇게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었죠. 이 추세, 짧은 추세를 뚫고 올라섰고 크게 내려오는 추세를 뚫고 올라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길게 보고도 어느 정도 이 추세,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봐도 될 만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대신 위아래 변동 폭은 크겠죠. 20에서 30% 정도는 견뎌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물려도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 같거든요. 그리고 월봉상에 계속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올라올 때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큰 봉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전에 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뭐 여기가 이렇게 한번 남아 있을지언정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8,000원. 한 1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덤벼든다면 그 다음 8,000원대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일단 4,000원부터 탈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4,000원 탈환하면 8,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일단 4,000원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이 유튜브 채널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 컴퓨터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버퍼링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영상 녹화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처음 제 방송을 접하신 분이라면 얘 그래도 종목 분석을 깔끔하게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여나 리딩방 혹은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뭐 친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뭐 리딩비는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받지도 않습니다. 싸죠.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